제가 입사했을 때는 뭐 당연히 평생 직장이고, 그리고 그거 하고 퇴직하고 조금 뭐 쉬다가 세상을 떠나가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전망이 있었잖아요. 지금이 세상이 하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 내가 이 회사에다가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게 맞나? 뭔가 확신이 없는 거죠. 조직 개발에 신화를 만든다. 깜빡. 저는 빨간불. 오빠 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저기 초록불. 초록불. 네.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신호등의 복장을 하고 왔네요. 네. 짠 하고 입고 나왔는데 빨간불, 초록. 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신호등이 되어드려야죠. 네. 네, 한번. 해봅시다. 김가비가 되어봅시다. 네. 네. 오늘 다룰 이슈는 벌써 조직 이슈 6번째인데요. 이것도 되게 핫 이슈일 것 같아요. 바로 조용한 퇴사입니다. 조용한 퇴사. 네, 네, quiet quitting인데요. 사실 요즘에 조용한 퇴사자들이 많다라는 것들은 여러 기사에서도 보셨을 텐데 조용한 퇴사의 개념을 한번 공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주어진 일만 하는 거?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뭔가 회사에 이렇게 정을 주지 않는 네. 그런 게 조용한 퇴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맞으시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지 않으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맞아요. 마음은 퇴사. 네, 이런 네, 느낌이죠. 그게 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요즘에 꽤 많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쿠도 조용한 퇴사자가 많다고 생각되나요? 예전보다? 우리 회사에는 한 명도 없어요. 아, 네네. 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봤고, 뭐 여러 사정들이 또 있죠. 그런 그쵸. 현상이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을 네, 테니까요. 네. 왜 요즘 들어서 이런 조용한 퇴사자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뭔가 좌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음.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될 거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죠. 네, 근데 열심히 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누군가가 뺏어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내다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의 세대들은. 제가 입사했을 때는 뭐 당연히 평생 직장이고, 그리고 그거 하고 퇴직하고 조금 뭐 쉬다가 세상을 떠나가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전망이 있었잖아요. 지금이 세상이 하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 내가 이 회사에다가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게 맞나? 뭔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네. 보니 모르겠다. 시키는 일이나 하고 말래. 네, 그거 하고 월급 받으면 됐지 뭐.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 오디세이에서 잠깐 그 MZ 세대들의 특성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R&R 또 MG 그런 거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리더들이 그 앞에 이제 R&R에서도 성과평가가 준 악영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편차가 심하니까 성과평가를 통해서 객관화시키자라고 했는데, 객관화는 어느 정도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과평가 때문에 빠진 것들이 많다. 그 중에 네. 하나가 리더십 이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일이 정말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이들과 같이 교감하고 그런 거에 포커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평가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되나, 잘못 매겼다고 이렇게 항의를 해오면 내가 그거에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아주 테크니컬한 것에만 이제 자꾸 몰입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게 당장 이슈니까요, 리더에게도. 네. 그런 부분들을 조직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그래서 리더도 그냥 당장 이번 성과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걸 길러주세요. 그런 의뢰를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또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조용한 퇴사자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이 변화한 거와 달리 조직과 리더십의 성장은 아직은 좀 그 방향으로 못 가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MZ들이 처한 사정을 사실은 그 이전 세대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경험해온 세상은 완전히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상이고, 정말 수명의 전망도 너무 넓어졌고,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도 글로벌까지 다
다 확장됐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회사를 다닐 때는 외국에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제약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내가 손끝 하나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사가 뭔가 나에게 이렇게 전해줄 만한 지식과 전문성이 변변치 않아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리더가 뭔가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일할 맛, 일할 의미 그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이제 띠동갑을 넘어선 직원들이랑도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안 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열심히 일을 해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사기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사실 찾기 되게 어렵다라는 집도 얘기를. 하나 못 구할 바에야.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때 조금 이런 허무주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이 또 뚫고 나가야 하는 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나 어디까지 가볼 거야. 나 이왕 태어난 인생 여기까지 살아볼래 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그걸 맞춰서 해나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상사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또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거 마다할 상사가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의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용한 퇴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내가 이 정도만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선택인데 그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조용한 퇴사가 많아지는 게 왜 조직에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직에서는 계속 새로운 혁신을 해나가야 되죠. 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 외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용한 퇴사 중에 있는 구성원들로부터 그런 게 나오기란 쉽지 어렵겠죠. 않죠. 네. 요구된 것에 대한 반응하기도 급급한 조직일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뭔가 의욕이 있고 새로운 것을 해봅시다, 해볼래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고 다루어내는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일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생산하지 않는 제도 문화, 그다음에 리더십 개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네. 중요할 거고요. 개개인은 또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것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드 매니저로서 지금 계신 분들 너무 소중한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우리의 후배 세대들인데 그들에게 뭔가 꿈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근데 막상 대화해보면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때 역시 리더가 좌절하지 말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대화를 열어나가면 정말 그들은 역시 똑같이 의미를 찾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의미를 찾다가 좌절해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진짜 의미를 찾는 그런 대화가 이어진다면 저는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쿠우께서 조직하고 개인이 어떻게 조용한 퇴사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조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용한 퇴사자를 조금 더 몰입하게 만드는 네. 뭐 제도라든지 문화 네.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목표 설정을 하도록 회사가 뭔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개인이? 네. 그게 뭐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성과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성과 목표로 해서 너무 단기간의 목표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그런 부작용을 오히려 네. 조용한 대사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구성원 전체 커리어를 생각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조직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직 따로 나 삶 따로 이렇게 되지 않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조직이 도와갈 수 있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여기 있는 동안 이만큼의 어떤 능력을 쌓고 네. 본인의 업적과 스킬을 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커리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회사가 마련을 해주면 좋겠죠. 네네. 생각해보니까 어떤 조직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오히려 그런 목표 설정을 하는 제도들이 그 일과 개인의 삶을 불리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고 나의 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이 회사에 온다는 건
그 사람 인생이 통째로 오는 것이다. 이 인식 되게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 모두에게 책임질 마음, 그런 것들이 조직에 있다면 그게 뭐 탑 리더뿐만이 아니라 미드 매니저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네. 조용한 퇴사의 상황은 훨씬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과 라이프, 워크와 라이프의 균형을 넘어서 이때 통합의 관점도 이제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을 바라보는 것을 좀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워라통은 뭐 저 늘 주장하는 바이긴 한데 그 인테그레이션, 네. 워크 앤 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면 약간 꼰대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적어도 저의 삶은 워크 앤 라이프가 통합되어 있고 그 삶에 대하여 저는 너무 만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과 삶을 통합시켜 놓으니까 일이 휴식이고 일이 놀이처럼 바뀐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CEO니까 그런 말을 하겠으려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옛날에 공무원 할 때 그 말단에 있으면서도 그런 느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일이 막 내가 거부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이 곧 나지.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증명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곧 인테그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즐거운 일이 아닐까? 꼰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꼰대가 됐죠. 네. 또. 정말. 네. 그런데 그 일과 삶의 이제 통합이 사실 그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경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저는 뭐 네. 시간도 저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통합이 됐으니까. 주말에 계속 다음 주에 뭐 강의 준비를 하고 또 논문을 읽고 또 뭐 블로그에 글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즐겁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니까요. 그게 나를 만드는 조직 개발이라고 네. 하는 그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그 일이 나니까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이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저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맥락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러면 그게 기꺼이 좋은 일이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도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맥락 속에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일은 너무 보람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나가 나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일이죠. 네, 네. 일이 나를 정의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또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조금 더 일에 대한 삶의 연결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그 크게 조직과 개인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조직에서는 조용한 퇴사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과제도를 좀 바꿔보는 것. 네. 네, 그리고 문화를 조금 더 일하기 좋은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개인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꾸준히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조직과 리더가 해주면 좋은데요. 안 해주면 어떨 건데요. 그냥 당하면서 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치 않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조용한 퇴사 이슈를 다뤄보고 싶은 담당자 분이나 혹은 리더분들이라면은 오늘 나온 키워드들을 좀 잘 챙겨보시고 조금씩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개발에 신화를 만든다. 반짝반짝반짝반짝 빨간 등. 네, 초록등. 네,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